일단 첫 번째 질문이 개턱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턱이니 어쩌니 뭐 판단을 할 때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각도를 보거든요. 턱의 각도. 근데 지금 이 각도를 측정하면 환자분이 136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36도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137도 정도 나오는데, 보통 한국 사람 평균이 116에서 118도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사각턱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갸름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125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턱이다 그러면은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왼쪽은 137도 정도 나오고, 오른쪽을 재보면 똑같이 한번 재볼게요. 오른쪽을 재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33도 정도 나와요. 134도 정도. 그래서 양쪽이 다 130도를 넘어가는 개턱 느낌이 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보시면, 양악하면서 귀밑각을 조금 자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턱이 많이 뭐 길다 또는 뭐 주걱턱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턱을 뒤로 많이 넣으셨어요. 지금 수술된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악은 앞으로 나왔고요. 지금 환자분 상태를 보면 상악은 앞으로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하악은 약간 이렇게 뒤로 돌면서 들어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상악은 나오고 하악은 뒤로 돌아가면서 들어간 상태. 그 다음에 턱끝은 후진이 된 상태예요. 이러면은 뭐 생기는 문제점이 있죠. 뭐 주걱턱 느낌은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턱이 살이 매달리고, 그 다음에 이중턱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턱이 워낙에 작던 사람인데 여기 또 귀밑각도 아마 조금 잘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개턱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실제 얼굴에서 보면 또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보이는데요. 뼈가 무조건 많이 잘리면 얼굴이 작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고 늘어지고 이런 울퉁불퉁한 라인이 생겨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여기가 사각턱이 많이 잘려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패인 듯이 여기로 끄집어 올라가는 거는 여기 하체부에 볼륨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늘어지는 거는 뼈가 많이 없으니까 볼살이 늘어져요. 그래서 특징적인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고 늘어지고가 나타나요. 턱끝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보면은 턱끝이 지금 매달린 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기는 늘어지고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늘어지고, 이게 매달린 턱이라고 저희가 보통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행잉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턱에 받쳐주는 전진대에 있던 요 뼈가 없어져서 그러고, 또는 길이가 요만큼 있었던 뼈가 없어지니까 살이 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다가 목 근육이 붙는 플라시스마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꺾이는 이런 모습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후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게 더 과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이 설골하고 턱끝하고 붙는 지니오 하요이드 머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길이가 짧아지면 여기는 또 이중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육을 당기고 어쩌고 하면 좋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뼈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거 근육 뭐 묶어주기 어쩌고 해봤자 뭐 흉터만 만들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뭐 지금이 아주 뭐 이중턱이 굉장히 심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단순히 다 뼈가 없어서 생긴 문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수술이 됐을까 보면 이유는 이해가 돼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 이런 환자분이 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주걱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뜸 양악을 한 거죠. 그래서 상악은 조금 나와져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살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얼굴은 오목한 상태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중턱 없고 이런데 울퉁불퉁해지고, 단순히 좋아진 거는 이 중안면부에서 윗입술 쪽, 요 상악 쪽이 조금 나와준 게 조금은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개턱 느낌이 있는 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의 그림이고요. 뼈 상태가. 그다음에 턱 라인이 매끈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것도 뭐 정답은 없지만 보통 한국 사람 기준으로 요새는 귀밑각을 좀 만드는 게 있는 게 이제 대세다 보니까, 귓볼에서 여자 평균으로 보면은 한 10mm에서 15mm 정도 있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15mm면 한 요 정도고요. 근데 환자분이 얼굴이 그렇게 큰 걸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면 한 10mm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한 10mm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럼 요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체부 볼륨도 없고 전진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저라면 여기서 턱뼈를 이만큼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길이는 그냥 크게 만들지 않고 여기서 전진되는 양을 요만큼 만드는 이런 수술을 저 같으면 계획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여기서 요만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 체부 볼륨 없는 거 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진 없는 거 요만큼 메꿔주면 요 정도만 해줘서 요렇게만 보형물로 만들어지고, 또 여기 체부는 이쪽 면, 그러니까 앞면 쪽으로, 밑으로가 아니고 이 옆면 쪽으로 볼륨을 좀 주면 여기 이렇게 패여 보이는, 꺼져 보이는 부분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자분 자신이 갸름한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얼굴을 조금 크게 만드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턱은 조금 짧아지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둥그런 느낌이 만들어지기가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패인 모습들이나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가 싫고, 또 하나는 이중턱 느낌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턱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재건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더 많이 이쪽이 패여 있어요. 제가 아까 옆으로 볼륨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볼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패인 게 교정이 일부 돼요. 이걸 완전히 없애달라 그러면 많이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러면 또 얼굴이 넙대대한 느낌이 생기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조금 개선되는 정도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대부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비대칭이 아직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얼굴 중심에서 보면 이 치아 중심이 중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여기가 한 45m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여기는 40mm 정도 나와요. 지금 보시면 왼쪽이 40mm, 오른쪽이 45mm. 그래서 실제 얼굴에서도 보시면 여기는 조금 둥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더 갸름한 느낌이죠. 근데 볼은 더 처지죠. 여기는 더 패이죠. 이게 다 이런 비대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수술하면서 완전히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만들 때 이쪽을 조금 더 만들고 이쪽을 조금 덜 만들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턱 끝도 여기를 더 만들고 여기는 조금 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 비대칭 느낌은 조금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중턱이 심하다고 해서 앞턱 근육 묶는 거를 지금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해보고 싶으시면은 하셔야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은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볼하고 턱하고 요 경계 라인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뼈에서의 이 볼륨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기 볼륨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다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만약에 재건을 하게 되면 저라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만큼 만들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볼륨을 만들어 줘야 여기서 볼하고 목하고 경계선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턱선을 조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데를 조금 더 올려준다던가 중안면부를 조금 더 올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환자분한테는 베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코 수술은 이미 하셔서 그 코 모양 자체가 지금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 조금 올려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요거 보면요, 지금 턱에 아마도 보톡스를 맞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워낙에 그 교근이라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불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좀 오목한 편이고 오히려 이 부분이 불룩해요. 요렇게가.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 귀밑샘이라고 해서 침샘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요 단면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이게 교근이에요. 이게 교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침샘이에요. 거의 교근만큼 있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요만큼까지는 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침샘이에요. 귀밑샘. 그 다음에 요게 교근이에요. 그래서 교근이 꽤나 크게 있지만 침샘이 훨씬 커요. 지금 교근 두께를 한번 자로 재보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11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닥 뭐 아주 볼륨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교근이 요 근육이 심샘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꺼져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체 모습에서 피부 음영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여기서 보이는 요런 음영이 있을 거예요. 요게 침샘이 만들어내는 음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볼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두상이 넓고 이런 침샘까지 발달한 분인데 작아지고 갸름해지려고 턱을 너무나 자르고 입 나왔다고 무조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칫 뭐 얼굴 정면 모습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울퉁불퉁함이 막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얼굴이 조금은 커지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재건을 하는 게 턱선을 만드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중턱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